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조종훈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산책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번 10월을 아주 기분 좋게 맞이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임시공휴일 다들 잘 쉬셨나요? 주중에 하루씩 쉬면서 충전도 하고 미뤄뒀던 일을 처리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충전돼서 일상에 활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올해가 얼마나 남았지 하고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유난히 가을과 겨울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마음 때문인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이제 2021년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날들 멋진 계획 만드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 신승훈 I Believe 듣고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일상회복, 다가올 미래준비라는 주제로 2021년 하반기 성동 명사특강을 개최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하반기 명사특강은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4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에서 표창원 프로파일러가 강사로 나서 인간 심리 분석을 통한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가을철 관경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접종 지원이 제한되니 반드시 등록을 하신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시술료는 약품 비용을 제외한 5,000원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저스틴 비버, 피치스.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쉽게도 들어온 사연이 없다고 하네요. 대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근근히 하루벌이를 하던 노숙자 장은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사경을 헤매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강아지 곁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녀석을 도우려 하지 않았고 그대로 두었다간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녀석을 지켜보던 장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녀석을 안고 인근 동물병원을 찾아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강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고 장 덕분에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겨우 3,000원 정도를 벌던 장은 치료비로 200위안, 한화로 약 34,000원과 같은 큰 금액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열흘 동안 안 쓰고 모았던 소중한 돈을 병원 치료비로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 이후 장과 강아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지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담긴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은 인터넷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졌고 여러 중국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동물보호단체의 지원 아래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은 중국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던 녀석을 발견하고 그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나도 거리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우리는 지금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서로를 보살필 것이다. 장의 이 인터뷰는 중국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도 요즘 길거리에서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을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 곧 겨울이 올 텐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연 속 노숙자 장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참 좋겠네요.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의 모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치즈 마델린 러브,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또 제 뱃살도 늘어만 갑니다. 어쩌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운동량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저처럼 몸이 부쩍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요즘, 건강을 위해 올바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운동 상식 4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닭가슴살과 관련된 상식입니다. 닭가슴살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 여러 단백질 음식 역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닭가슴살의 경우 지방과 살코기의 분류가 쉽고 살코기 지방이 적어 많은 전문가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을 찾는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눈에 보이는 지방만 충분히 제거한다면 충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 보충제 관련 상식입니다. 보충제는 보통 2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순수 단백질 보충제와 탄수화물 단백질 혼합 보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섭취는 하루 식사 때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운동 후 식사 사이사이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혼합 보충제는 대부분 체중 증가를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충제엔 열량이 있고 앞서 말했듯 식사에서 섭취 못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공복 운동 관련 상식입니다. 보통 공복에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공복이라면 탄수화물 저장량이 낮을 때라서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로 조금 더 빠르게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조금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복에 근력 운동을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탄수화물 저장량이 낮기 때문에 운동 수행 시간이 줄어들고 충분한 힘을 못 쓰게 되어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전 바나나 같은 과일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유산소와 체중 감량 관련 상식입니다. 흔히들 살 빼는데 유산소가 최고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근력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육량을 늘려서 칼로리 소모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키와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걸을 때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올바른 다이어트 상식을 꼭 기억하시고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노래 듣고 올게요.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어반자카페의 목요일 밤.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요즘 남녀노소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대신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해 목과 허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거북목 자가 진단 방법과 교정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은 본래 C자 형태를 유지해야 할 목뼈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거북목은 목 뒤 통증이나 두통, 어깨가 결리는 증상을 일으키고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는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본인이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고 있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북목 자가 진단 방법과 거북목 교정 운동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벽을 등지고 서서 발을 모으고 발 뒤꿈치, 엉덩이, 등, 어깨, 뒤통수를 편하게 벽에 기대어 봅니다. 이때 머리 뒤통수가 편하게 벽에 닿지 않거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 한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거북목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옆에서 내 모습을 사진 촬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내 모습을 찍었을 때 머리의 위치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목 상태라면 귀와 어깨의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귀가 어깨의 중심선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한 가지, 바로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머리가 몸통의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입니다. 거북목은 이런 잘못된 자세의 누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목 앞쪽 근육이 짧아지고 목뼈가 거북목 상태로 비어있던 채로 목 근육들이 경직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북목을 방치하면 목 형태가 변형되고 목 디스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북목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목으로 해결해주는 교정운동 첫 번째,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거북목이 있을 때 머리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돌출되는 이유는 목의 앞쪽 근육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때 목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운동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들어 왼쪽 쇄골에 손가락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반신의 앞쪽 근육 전체가 쭉 늘어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고개를 포함하여 상반신 전체를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허리 치맥 운동입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동시에 등이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게 됩니다. 머리를 제자리로 가져오는 동시에 굽은 등과 안으로 말려진 어깨까지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이 목허리 치맥 운동입니다. 목허리 치맥 운동은 목허리 치킨 운동과 맥켄지 운동을 합친 운동으로 목허리 치킨 운동은 통닭 모양으로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단축된 목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맥켄지 운동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목허리 치맥 운동을 하면 목과 어깨, 등을 동시에 펴주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져나갔던 머리가 본래 어깨 중심선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거북목 환자가 매년 2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진료 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거북목 증후군을 오래 방치할 경우 허리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으로 건강한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하여 우리 모두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 돌핀, 슈가볼 농담반 진담반.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입니다. DJ가 정하는 테마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정한 테마는 시티팝입니다. 레트로 열풍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주변에서 레트로를 소재로 활용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잘 나갔던 제품들이 재출시되거나 다른 제품과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하며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레트로 열풍은 음악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에 유행했던 음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련되고 낭만적인 느낌의 음악,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음악이 바로 시티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티팝이란 오늘날의 재즈팝이라고도 불릴 만큼 경계가 모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유행하던 음악으로 서구의 재즈,
펑크, R&B 등의 영향을 받아 도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퓨전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티팝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디엄 템포에 세련되면서 감각적인 멜로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티팝은 어떨까요? 한국 시티팝의 주역으로는 지난 7월 시티팝 음악 City Breeze and Love Song을 발매한 김현철이 있는데요. 1981년 발매된 오랜만에라는 노래는 조지의 리메이크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커피 브랜드 광고에도 쓰이는 등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발매된 지 32년이나 지난 이 데뷔곡이 역주행까지 하게 되면서 재발매되기도 했을 만큼 저를 포함한 제 주변 또래 친구들도 이 노래를 즐겨 듣고 있더라고요. 원곡의 특징을 살리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지의 팬이라서 평소 그의 노래를 많이 찾아 듣곤 하는데 이 곡으로 더더욱 팬이 되었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조지 오랜만에, 김현철 City Breeze and Love Song. 아쉽지만 송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공 리스트는 어떠셨나요? 라이브 창이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와 감상평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조종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